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랜 뉴스입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19일 의정부 상도교에서 호장교 광역도로사업 개통식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효율적 도로망은 효과적인 복지라며 뻥 뚫린 도로 따라 도민들의 워라밸이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 상도교에서 호장교 광역도로사업은 총 연장 1.18km에 폭 25m의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국토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은 뒤 총 248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지난 2016년 4월 착공에 들어갔었습니다. 이번 광역도로 개통으로 의정부시에서 서울시 간 통행거리가 약 1km 정도 감소해 이를 2만 5천여 대의 통행량 분산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 동부 간선도로와 평화로 및 동일로의 극심한 교통정체를 해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전북 순창군이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을 옥천골 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들인데요.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순창군에서 구족작가 특별전시회 함께하는 세상 희망의 그림전이 열립니다.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입이나 발을 사용해서 그린 창작 작품 20여 점을 다음 달 20일까지 선보입니다. 비장애인들이 쉽게 접하기 힘든 구족 작가들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순창 옥천 공립미술관에서는 이번 4월 장애인날을 맞이하여 한국 구족회화 작가들을 초대하였습니다. 구족작가회화 21명의 작가들을 초대해서 한 땀 한 땀 그려놓은 좋은 작품들을 선보이고자 이렇게 전시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원과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최병직, 김명기 등 전국 각지 21명의 구족회화 작가들이 함께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충남 서산시장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만나 해수 담수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산시에 따르면 손 차관은 해수 담수화 사업의 현황 파악과 현장 점검을 위해 지난 19일 대산 산업용수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수 담수화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서산 공항 개발을 비롯해 서산 대산항선 철도 건설과 국제여객선 취향 등에도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피력했습니다. 전북 익산시 영등동 국가산단 내 폐기물 처리를 놓고 정부와 익산시가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익산 영등동 국가산단은 4,200톤가량의 폐기물이 방치돼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는데요. 홍재희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방치돼 폐기물로 논란이 되자 전북 익산시는 이달 9일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조치하겠다고 했지만 익산시와 정부는 피풍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여전히 영등동 국가산업단지에 쌓인 수천 톤의 폐기물 처리 주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있고 시는 제3자의 위치라는 입장입니다. 더욱이 이곳은 오는 10월 개최될 전국체전 숙소로 활용될 호텔에 건립되고 있는 곳 옆이어서 시민들은 익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비춰질 이미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사회에 걸쳐 신속한 처리 명령과 함께 고발 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가 되는 업체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도 있어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또 산업 폐기물 처리 주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며 첫 번째 책임자는 폐기물을 버린 사업자,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인 산업부, 세 번째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익산시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가 폐기물 배출업자, 두 번째는 환경부와 지자체에 있다며 현재 업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폐기물이 처리된 후 산업부에서 건물 철거에 대해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을 보시면 폐기물 어떤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는 폐기물에 대해서 되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환경부 장관과 시도구청장이거든요. 익산시 관계자는 국가산단이 익산시에 위치하고 있어 익산시도 완전히 책임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업을 관리하지 못한 정부 책임이 크다며 시에서는 시 역할에 맞게 축구 명령을 내려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랜 홍재입니다.
대전광역시와 대전권 대학들이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대전시는 오늘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지방대학 육성 활성화를 위한 대전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관 대전시장 권한대행 등 관계자 2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3포세대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과 우수한 지역인재 유출 방지 대책 등을 핵심 과제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의 지원과 산학연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지난 16일 폐회했습니다.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이 의결됐는데요. 이 밖에도 지하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주민과 밀접하게 연계된 조례안들이 의결됐습니다. 김경모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의회가 16일 제278회 임시회를 끝으로 11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18년도 추가 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승인하고 임실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추가 경정 및 수정 1차 예산 심사 결과 올해 예산 규모는 수정 예산을 포함한 3,858억 8,600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84억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친 후 2월 예산을 최소화시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K랜 김경모입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늘 전북지역본부에서 재기 중소벤처기업인들의 성공을 위해 재도전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상직 이사장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 지원단체 및 재기 중소벤처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에서는 재도전 전문 컨설턴트가 상주하면서 재도전을 위한 종합상담, 신용회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남원시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지만 관리할 공간이 없어 타 지역 박물관에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전예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남원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보존, 관리할 시설이 없어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른 지역에 맡기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유한 지정문화재를 보면 국보 1점, 보물 26점, 사적 5개소, 명승 1개소, 국가민속문화재 3건, 천연기념물 2건, 유형문화재 33점, 무형문화재 8명, 기념물 8건, 민속문화재 5점, 문화재 자료 29건 등입니다. 또한 남원 지역에서 출토된 국가기속문화재만 해도 4,250점에 이릅니다. 그러나 남원 지역에는 이들을 보존할 시설이 없거나 규모가 안 돼 대부분 문화재들이 타 지역에서 보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의 문화재를 보관하고 있는 박물관은 춘향 테마파크에 있는 남원 향토박물관이 유일합니다. 하지만 이는 전국 150여 개 공립박물관 중에서 가장 작고 열악한 상태입니다. K랜 전예은입니다. 오늘의 브리핑 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는 봄철 영농기에 최근 5년간 전체 농기계 사고 중 32%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재난 연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5년간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총 8,088건으로 사망과 부상 등 총 7,71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봄철 영농기에는 전체 농기계 사고의 32%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 잡힌 일터를 만들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가족 친화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가족 친화 인증제는 근로자의 일과 생활 균형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2008년 최초로 14개 기업이 인증을 받은 이래 현재까지 총 2,802개 기업과 기관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고요. 또한 지난해부터는 공공기관의 인증이 의무화됐습니다. 드론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강원 동해시에서 유치한 동해 드론 교육원이 한 달간의 시험 운영을 마치고 오는 24일 정식 문을 엽니다. 동해시는 드론 교육원이 문을 열면서 드론 산업 중심지 도약에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밝혔는데요. 동해 드론 교육원은 45제곱미터 규모의 실내 교육장과 교육기체는 6대, 드론 실습용 시뮬레이터 8대 등 전문 장비를 갖췄습니다. 이상으로 K랜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